지난 9월 시각장애인 26살 최모 씨가 용산역 선로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스크린 도어가 없는 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유도블럭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집 밖 세상은 장애물로 가득한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외출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힘겨운 현실을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장애인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그러나 2013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0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의 모습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건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탓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받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권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보도턱과 건널목, 건물 앞 급경사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등 장애물 투성입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당연한 일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 비장애인들만이 누리고 있던 특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가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장애인들은 숨죽인 채 살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1급 시각장애인 한찬수 씨. 약속 장소로 이동을 위해 처음으로 노량진역의 승강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찬수 씨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보지 않던 새로운 길은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차하던 순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난 이렇게 그 표 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몇 발짝 안 가서 바로 이렇게 차를 타가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런 걸 보고 정말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데 한 발자국만 그냥 더 나가면 떨어지는 거네. 스크린 도어가 없는 역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종종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각 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해 크게 다치거나 숨진 사고는 14건. 그중 9건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전체 역사 223곳 가운데 스크린도어 설치 비율이 31%에 불과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전혀 안 보이시는 전맹치고 지하철역에서 한 번씩 떨어져 본 경험들이 웬만하면 한 번씩 다 있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 스크린도어 없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버스는 매번 정차하는 장소가 달라 출입문 확인이 불가능하고 여러 대가 정차할 경우 어디에 원하는 버스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들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도블록이 끊겼어요. 유도블록이 끊겨가지고 지금 계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좀. 그럼 이제 누군가가 보고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누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그래야죠. 시각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노란색 유도 블럭입니다. 눈이죠, 눈. 이게 뭐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서 유도 블록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줘야 할 유도 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길을 알려주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제대로 알려주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은 또 있습니다. 유도 블록은 계단으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계단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는데, 왜 이게 유도 블록이 에스컬레이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의 유도 블럭 안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버스를 확인하고 탈 수 있는 지체 장애인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출은 쉽지 않습니다. 나갈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마치 무슨 사고를 일상적으로 겪어서 운명에 마치 목숨을 사고에 맡기고 사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매일매일 나가죠. 운명에 맡기며 각오하고 나선 길이지만 오늘도 버스 이용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니고 계단형 버스여가지고 제가 탈 수가 없죠. 계단형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뿐인데요. 노선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제각각이라 계단형 버스 4-5대를 보내고 나야 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6.8%였는데요. 서울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된 지역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2,539대로 전체 시내버스 7,235대 중 35% 수준에 그칩니다. 유럽 주요 도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코펜하겐과 헬싱키가 각각 95%, 99%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선 100% 저상버스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 지체 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과는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깊은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기 위해선 리프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요. 지하철의 여러 곳의 출구 중에서도 한두 군데만 설치된 탓에 리프트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예, 리프트 올려주세요. 리프트 올라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뭐 20분, 25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도 문제지만 고장이 잦은 탓에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높습니다. 항상 탈 때마다 불안해요. 무섭죠. 이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추락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분이 더 중증 장애인이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하지만 김광희 씨 본인도 바로 이 리프트 위에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일단 중간에서 멈춰서 한 40분 이상을 리프트 위에서 그냥 딱 중간에 멈춰서 떨면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공포란 엄청나죠. 장애인 리프트 고장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지하철 1에서 4호선에 설치된 리프트 53대에서 351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76.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건 시외 이동권입니다. 지금 휠체어 탄 사람 탈 수 있어요? 휠체어 탄 사람. 데스크업이 담당 소속이거든요. 1,000원. 네. 거기 가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서
여기 데스크에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차체가 네. 아마 낮아가지고 그대로 세워서는 타지 못할 것 같아요.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나 변화가 있을까 싶어 찾아가 봤지만 시외 이동권은 여전히 지체 장애인에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갈 방법이 없고 전용 좌석도 없어 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보고자 지난 12월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모여 시외 이동권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여행은커녕 명절에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 꿈꿀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적은 제약과 훨씬 더 그 적은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삶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만큼 나의 삶의 가능성들을 펼칠 수 없는 거죠. 모든 이동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으로 하루빨리 바뀌어 나가야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 지난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노인 등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이 만들어졌고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동권이란 고향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를 만나기 위해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될 때 우리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어떻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